여러분, 혹시 이런 곡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도 조금 낯설고 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는 없어서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로 파로라는 곡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곡물이 단순한 잡곡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파로는 인류가 가장 오래 먹어온 곡물 중 하나이고 고대 로마와 이집트 그리고 중동 지역의 역사와 함께해온 귀중한 식량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쌀이나 밀처럼 주식으로 삼았던 곡물이 바로 이 파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는 이 오래된 곡물이 현대의학과 영양학 연구에서 새롭게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당뇨 관리, 혈압 조절, 심혈관 질환 예방, 심지어 노화 억제에 이르기까지 파로가 가진 잠재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파로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곡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슈퍼푸드라고 하면 무조건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신이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파로의 역사와 매력, 그리고 효능뿐만 아니라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과 올바른 활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파로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까요? 파로는 사실 한 종류의 곡물이 아니라 고대 미래 계열에 속하는 몇 가지 곡물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스펠트, 엠머, 에인콜은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파로인데요. 모두 인류 문명의 초기부터 재배되어 온 고대 미래 친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는 파로가 주식이었고 로마 제국에서도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반드시 챙겨 먹던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로마 병사들은 파로로 만든 죽을 먹고 장거리 행군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 준 곡물이 바로 파로인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의 식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수확량과 경제성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의 밀은 재배가 쉽고 수확량이 많았기 때문에 점점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고 파로는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요즘 다시 파로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건강 문제, 특히 당뇨, 고혈압, 비만,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로는 현대 밀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며 각종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잡곡밥을 드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좋으니 억지로 먹지만 사실 맛은 밋밋하거나 뻣뻣해서 그리 즐겁지 않다고 느끼시죠? 그런데 파로는 조금 다릅니다.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있어서 씹는 재미가 있고 식사 후에도 든든한 포만감을 줍니다. 이 덕분에 유럽에서는 요즘 다시 파로가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전통 요리에 파로를 넣어 먹는 문화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리소토, 수프,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파로를 활용하면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파로를 즐겨도 괜찮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글루텐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가 약하거나 민감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조리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파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파로는 양날의 검 같은 곡물입니다. 잘만 활용하면 신이어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친구가 되지만 방심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파로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대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효능을 풀어내고 또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8호를 드실 때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반대로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음식까지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의 호기심으로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단순히 하나의 곡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니어 건강을 위한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곧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 이 말 수없이 들어보셨죠? 그 진리를 오늘 8호를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그러나 흥미롭게 8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8호가 단순히 오래된 곡물이 아니라는 건 아셨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8호가 현대의학 연구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효능이라는 말만 들으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실제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보면 왜 8호가 다시 주목받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효능은 바로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흰 쌀밥이나 흰빵은 혈당 지수가 높아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런데 8호는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2020년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전곡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당뇨, 발병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건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는 것인데 8호가 바로 이 부분에서 탁월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은 시니어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세 가지 요소죠. 8호는 마그네슘,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2021년 유럽 임상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전곡물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무려 30% 가까이 낮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곡물 중 하나가 바로 8호였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단순히 밥에 잡곡을 섞어 먹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소화 건강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약해지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8호에 들어있는 불용성 섬유질과 수용성 섬유질이 동시에 작용해서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2019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전곡물 섭취군이 정제 곡물만 먹은 군보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풍부했고 변비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8호는 특히 소화가 느리게 이루어지면서 포만감까지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과식을 막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밥을 먹고 한두 시간 만에 배가 고파져서 간식을 찾으신 적 없으신가요? 8호는 이런 문제를 크게 줄여줍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및 면역 강화입니다. 8호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셀레늄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과정을 늦추며 각종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2019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연구팀은 8호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면역 세포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잔병 치레가 늘어나죠. 그런데 8호는 몸속에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관리와 대사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은 줄고 지방은 늘면서 살이 쉽게 찝니다. 그런데 8호는 단백질 함량이 백미의 2배 가까이 되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 연구에 따르면 전곡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 중년 노년층 참가자들이
체지방률 감소와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를 동시에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 시니어들에게는 8호가 건강한 다이어트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까요? 혹시 잡곡밥은 건강에 좋다고 알면서도 맛이 없어서 잘 안 드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8호는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 덕분에 오히려 즐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효능을 넘어선 장점입니다. 건강에 좋으면서 맛도 있는 곡물, 시니어 건강을 위해 정말 드물게 만날 수 있는 식재료죠. 결국 8호의 기본적인 효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를 예방하고 혈관을 지켜 심혈관 질환을 막으며 장 건강을 개선하고 항산화 효과로 노화를 늦추고 근육을 지켜 체중까지 관리한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로 뒷받침된 효능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렇다면 나는 당장 8호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잠시만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기본 효능을 넘어서 8호가 시니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왜 꼭 필요한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8호의 기본 효능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8호가 우리 시니어들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깊이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최신 연구와 생활 사례를 엮어서 좀 더 심화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내 미생물과 노화의 관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장 건강이 곧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립식품연구소가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8호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과 아라비녹실란 같은 섬유질이 장내 유익균을 크게 늘려준다고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세균이 불균형해지면서 염증 반응이 커지고 이게 결국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8호를 꾸준히 먹으면 이런 노화성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서 변비가 심해지고 잔병 치레가 늘어난 경험 있으신가요? 그것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전신 노화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새롭게 느껴지시죠? 다음은 근육 감소증 예방입니다. 시니어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바로 근육입니다. 해마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고 70대에 이르면 젊었을 때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8호에는 백미의 2배 가까운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만 중요한 게 아니죠. 8호에는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배만 채우는 곡물이 아니라 근육을 지켜주는 곡물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영양학회가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풍부한 전곡물을 식단에 포함시킨 노인 그룹은 근력 저하 속도가 20% 늦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8호 한 그릇이 근육과 체력을 지켜주는 보험이 될 수 있다는 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체중 조절과 대사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쉽게 찌고 뱃살이 잘 빠지지 않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 대사량은 줄어드는데 식사 습관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8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호는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호 같은 전곡물을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체지방률이 줄고 허리둘레가 평균 3cm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허리둘레 때문에 바지가 점점 꽉 끼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8호가 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생활 속 적용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시니어분들이 건강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먹기 불편하다는 점 아닐까요?
잡곡밥은 딱딱하고 샐러드는 서양 음식 같아서 입맛에 잘 안 맞고 또 조리법이 복잡하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파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 전에 물에 불려만 두면 밥에 섞어 지을 수 있고 삶아서 샐러드나 수프에 넣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맛이 고소하고 쫄깃해서 억지로 먹는 건강식이 아니라 즐겁게 먹는 건강식이 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파로를 넣은 전통 수프가 겨울철 대표 보양식으로 사랑받습니다. 한국식으로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아침에 파로죽, 점심에 파로 샐러드, 저녁에 채소와 함께 파로 리소토, 이런 식으로 하루 세 끼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잡곡밥을 드시다가 소화가 잘 안 돼서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파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지만 조직이 부드럽고 쫄깃해서 일반 잡곡보다 훨씬 소화가 수월합니다. 또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정리해보면 파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잡아주고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고 체중과 대사를 관리해주며 무엇보다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단순히 연구 논문 속 데이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밥상 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건강 파트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파로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지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곡물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지금까지 배운 파로의 효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꼭 이어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파로가 얼마나 훌륭한 곡물인지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그 장점이 싹 사라질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파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파로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밀가루 음식과의 과도한 조합입니다. 파로는 고대 밀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글루텐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밀가루보다는 글루텐 함량이 낮지만 어쨌든 글루텐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같은 날에 국수, 빵, 과자 같은 밀가루 음식을 잔뜩 먹으면서 파로까지 함께 먹으면 이와 장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시니어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분들은 두통이나 관절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 파로를 드실 땐 밀가루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파로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번에 무너뜨리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케이크, 초콜릿, 달콤한 음료 같은 고당분 음식과 파로를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파로 샐러드를 건강식으로 준비해 놓고 후식으로 케이크나 단 커피를 곁들이면 어떨까요? 파로 덕분에 천천히 오르던 혈당이 갑자기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파로의 장점은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건강에 해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밥은 건강하게 먹었으니 후식으로 달콤한 걸 조금 먹어도 괜찮겠지 하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습관이 파로의 효능을 무너뜨리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름진 튀김류와의 조합입니다. 파로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름기를 흡착해 배설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기름진 튀김과 함께 먹으면 파로의 장점이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튀김 속에 산화된 기름 성분이 장내 환경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로의 섬유질이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름, 찌꺼기와 함께 장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조합은 더더욱 피해야 합니다.
파로가 건강식이라 해서 튀김 곁들여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번째, 과도한 가공육과의 조합입니다. 소시지, 베이컨, 햄 같은 가공육은 소금과 방부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파로와 이런 가공육을 함께 먹으면 어떨까요? 파로가 가진 혈압 안정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트륨 과다 섭취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는 아침 식사로 곡물 샐러드와 함께 소시지를 곁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로의 효능을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최악의 조합입니다. 다섯 번째, 알코올과의 과도한 동반 섭취입니다. 파로는 간 건강에도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술과 함께 먹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술이 간을 혹사시키면서 파로가 주는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고 간 해독 작용이 방해받습니다. 특히 맥주나 달콤한 와인과 곁들이면 혈당과 체중 관리 효과도 사라집니다. 물론 소량의 와인을 곁들이는 정도는 괜찮지만 음주 자체가 건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파로를 건강식으로 선택했다면 술은 되도록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나쁜 조합에 묶이면 해가 된다. 파로는 시니어 건강에 정말 훌륭한 곡물이지만 밀가루 음식, 단 음식, 튀김류, 가공육, 과도한 알코올과 함께하면 그 장점이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그런 파로를 먹을 때는 대체 뭘 곁들여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그 답을 다음 챕터에서 드리겠습니다. 파로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최고의 음식들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앞에서 파로와 절대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을 보셨죠? 이제는 그 반대로 파로와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를 내는 최고의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파로를 제대로 활용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음식이 만나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도 되고 5도 되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죠. 첫 번째, 신선한 채소와의 조합입니다. 파로는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채소와 함께 먹을 때 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과 파로의 불용성 섬유질이 장에서 서로 보완 작용을 하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파로의 흡수를 도와 면역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파로 샐러드에 오이, 토마토, 시금치를 넣으면 소화, 건강뿐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 연구에서도 전곡물과 채소의 조합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올리브 오일과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리브 오일이 단순히 기름이 아니라 액체 황금이라고 불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올리브 오일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파로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으면 혈당 안정 효과는 물론 혈관 노화를 늦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파로를 삶아서 올리브 오일로 가볍게 버무려 드시면 맛은 담백하고 고소하면서도 몸속에서는 항산화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2019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의대 연구에서도 올리브 오일과 전곡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35%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파로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 그야말로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물성 단백질과의 조합입니다. 파로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이때 두부,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면서 단백질 부족을 걱정한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조합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로와 병아리콩을 넣은 샐러드, 파로와 두부를 넣은 스프는 근육을 지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메뉴가 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근육 감소증 예방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네 번째, 생선과의 조합입니다. 파로에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전곡물과 생선을 함께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로를 넣은 샐러드 위에 구운 연어나 참치를 올려보세요.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효식품과의 조합입니다. 파로는 장내 미생물을 위한 좋은 먹이가 되는데 여기에 김치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더하면 유익균이 더욱 활발히 증식합니다. 즉,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김치가 빠질 수 없죠? 파로밥과 김치의 조합은 단순히 맛이 어울릴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장 건강에 최적화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견과류와의 조합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파로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혈당 안정 효과가 더 커지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간단히 파로 샐러드에 견과류를 뿌려 먹거나 파로죽에 으깬 호두를 올려도 좋습니다. 씹는 재미도 더해져 식사의 만족감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파로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파로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은 채소, 올리브 오일, 식물성 단백질, 생선, 발효식품, 견과류입니다. 이 조합만 기억해 두셔도 파로를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다양해지고 건강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럼 실제로 어떻게 요리를 해야 이런 조합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시나요? 바로 그 답을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로를 활용한 레시피와 구체적인 섭취 가이드를 드릴 테니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곡물이라도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파로가 몸에 좋다는 걸 이제는 다 아셨을 텐데 문제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할까? 하는 거죠. 사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잡곡밥을 시도하다가 딱딱하고 소화가 안 돼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파로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조금만 요령을 알면 매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리 전 준비 과정입니다. 파로는 고대 곡물이라 껍질이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밥솥에 넣으면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식감이 뻣뻣할 수 있습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전 최소 6시간 이상 물에 불려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날 밥에 넣었을 때 훨씬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 바쁘시다면 뜨거운 물에 한두 시간 정도 불려도 됩니다. 이 과정을 빼먹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밥에 넣어 먹는 방법입니다. 파로는 흰쌀과 섞어 지을 때 가장 부담이 없습니다. 비율은 쌀 70%, 파로 30%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소화에도 무리가 없고 고소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잡곡밥을 싫어하는 분들도 파로밥은 의외로 잘 드십니다. 혹시 혈당이 걱정된다면 파로 비율을 50%까지 늘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가 힘들 수 있으니 점차 비율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죽으로 만들어 먹는 방법입니다. 파로죽은 아침 식사로 정말 훌륭합니다. 전날 불린 파로를 믹서에 살짝 갈아서 쌀과 함께 끓이면 훨씬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여기에 호박이나 고구마를 함께 넣으면 달콤하고 영양가 높은 아침죽이 완성됩니다. 소화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샐러드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삶은 파로를 차갑게 식힌 뒤 채소와 함께 버무리면 든든한 샐러드가 됩니다. 오이, 토마토, 루꼴라, 올리브 같은 채소와 함께 올리브 오일로 가볍게 버무리면 지중해식 파로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병아리 콩이나 렌틸 콩을 넣으면 단백질까지 보강됩니다.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영양을 갖춘 메뉴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국물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파로는 스프나 국물 요리에 넣으면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닭고기나 소고기 육수에 파로를 넣고 끓이면 든든한 파로 수프가 되고, 채소 육수에 넣으면 채식주의자도 즐길 수 있는 건강식이 됩니다. 한국식으로는 된장국이나 김치찌개에 소량 넣어도 고소하고 씹는 맛이 더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리소토나 볶음밥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쌀 대신 파로를 사용해 리소토를 만들면 포만감은 오래 가면서도 혈당은 안정적입니다. 채소와 해산물,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영양 균형도 완벽합니다. 볶음밥으로 만들 때는 미리 삶아둔 파로를 사용하면 훨씬 조리 시간이 단축되고 맛도 부드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럼 하루에 파로를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 입니다. 파로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 권장되는 양은 하루 한 줌, 대략 50에서 70g 정도입니다. 밥으로는 3분의 1 공기 정도, 샐러드로는 작은 그릇 한 접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정도면 혈당, 혈압, 소화, 근육 관리까지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 섭취를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파로에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변비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만약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배변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파로를 드실 땐 하루 6에서 7잔 이상의 수분을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밥에 아주 소량만 섞어 드셔보세요. 그리고 점차 비율을 늘려가며 적응해 나가시면 속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파로는 씹는 맛이 특징이니 꼭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이제 파로가 단순히 좋은 곡물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건강식이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조리법만 조금 익히면 매일매일 부담 없이 파로를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파로, 그럼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바로 다음 챕터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되새기고 시니어 건강을 위한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던 곡물, 파로.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시니어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동반자라는 걸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파로의 역사, 연구를 통해 밝혀진 효능, 그리고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까지 모두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이제는 파로가 단순히 책 속이나 박물관 속에 있는 고대 곡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 위로 올라올 준비가 된 소중한 건강 자산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파로는 고대 로마 병사들의 에너지원이었고, 현대 연구에서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면역력 강화, 근육 감소증 예방, 장 건강 개선 등 수많은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파로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밀가루 음식, 단 음식, 튀김, 가공육, 술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대신 채소, 올리브 오일, 두부나 콩류 같은 단백질, 생선, 발효식품,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놀라운 시너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알려드렸습니다. 밥에 섞어 짓는 법, 죽으로 만드는 법, 샐러드나 수프, 리소토로 활용하는 법까지 하루에 딱 한 줌 50에서 70g 정도만 챙기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물을 충분히 곁들여 드신다면 8호의 장점이 더욱 커지겠죠. 결국 8호는 우리가 억지로 챙겨 먹는 건강식이 아니라 맛있게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 속 친구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아마도 각자 처한 건강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당뇨 관리 이야기가, 어떤 분은 근육과 체력, 유지 이야기가, 또 어떤 분은 장 건강이나 노화 억제 부분이 더 와닿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밥상에 8호를 조금 얻는 그 선택이 1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저에게는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나는 8호를 이렇게 먹어봤다라든지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라든지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몇 년 뒤에 삶의 질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웃으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호가 그 길에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